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취업, 돈 문제, 결혼, 자녀, 노후를 포함하여 요즘은 특히나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을 안고 살아가지요. 단 하루라도 걱정 없이 산다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걱정한 일 중에서 지나고 나서 보면 별일 아닌 일들이 많은데요. 왜 그렇게 걱정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라는 티벳 속담도 있습니다. 걱정하면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린 늘 걱정을 달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느라 감정 소비하는 우리들을 위한 책,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입니다. 지은이는 한창욱, 펴낸 곳은 정민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감정 중 우리를 유독 지치고 힘들게 하는 6가지 감정, 즉 불안, 외로움, 분노, 무기력, 열등감, 우울의 총 6가지 감정을 다루고 걱정을 유발하는 부정적 감정을 리셋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책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외로움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분노가 인생을 망친다. 무기력에서 벗어나 멋지게 살아가기. 열등감이 인생을 바꾼다. 조금은 우울해도 인생은 계속된다. 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불안에 관한 내용 중에서 몇 곡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걱정하는 사람과 걱정이 없는 척하며 살아가는 사람. 사실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기란 쉽지 않다. 왜냐? 사람은 감정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감정이란 무엇일까? 감정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이다. 즉, 감정이란 내가 겪고 있는 경험에 대한 정신적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뇌과학에 의하면 감정은 되뇌의 변연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다. 변연계에는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우울 등을 비롯한 다양한 감정과 연관된 신경줄기가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 현대과학은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하여 감정적 결핍을 느끼는 뇌질환 환자를 치료하는 단계에 이르러 있다. 그렇다면 똑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제각각인 까닭은 무엇일까? 인간의 뇌는 제일 안쪽에 파충류의 뇌로 불리는 뇌간, 중간에 포유류의 뇌로 불리는 연병계, 바깥쪽에 인간의 뇌로 불리는 되뇌 피질로 이루어져 있다. 감정은 변연계에서 일어나지만 뇌간과 되뇌 피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의 감정은 진화 과정을 통해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동물적인 감정, 개인적 경험을 통해 얻게 된 2차적인 감정, 그리고 현재의 여러 상황이 어우러진 총체적 감정과 뒤섞여 표출된다. 예컨대 산책하다가 줄이 풀린 채 으르렁거리고 있는 맹경과 마주했다면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고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데 이것은 뇌관에서 생성된 육체적 반응으로 동물적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맹견에 대한 개인적 체험을 통한 감정의 변화가 연변계에서 일어나고 되뇌 피질 중 전전두피질에서 최근의 감정과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총체적인 판단을 내린다. 가만히 있을 것인가, 달아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드물기는 하지만 최근 궁지에 몰려 있어서 감정적으로 격화된 경우 물불 가리지 않고 오히려 맹견에게 달려들기도 한다. 똑같은 영화를 보고도 저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른 이유 역시 뇌관에서 느끼는 동물적 감정은 비슷하지만 변연계에서 받아들이는 개개인의 반응이 다르고 전두엽의 대처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은 감정에 관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담은 논문을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보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5초 분량의 비디오 2185편을 수집한 뒤 실험 참가자들에게 30편씩 보여주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제1그룹에게는 말로 표현하도록 하였고 제2그룹에게는 34개의 감정을 제시한 뒤 자신의 감정을 선택하도록 하였고 제3그룹에서는 자신의 감정에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 이렇게 얻은 응답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27가지 감정으로 분류한 뒤 감정의 지도를 만들어 웹사이트에 발표하였다. 마우스에 커서를 갖다 대면 비디오 장면을 본 참가자들의 감정 상태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분노, 즐거움, 걱정, 기쁨, 슬픔 등을 주제로 한 비디오를 보았다고 해서 단 한 가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퍼센트가 각기 다른 감정들이 뒤섞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개개인의 감정이 다르다는 것은 후천적 노력으로 감정을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똑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개인적 체험에 따라 해석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면 감정은 다르게 표출된다. 인간의 감정은 폭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 이 책에서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도 우리를 유독 지치고 힘들게 하는 6가지 감정, 즉 불안, 외로움, 분노, 무기력, 열등감, 우울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들을 조절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루소는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낸다면 감정은 인생을 이끌어 간다 라고 하였다. 인간이란 한정된 시간 속을 살아가는 존재다.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고 싶다면 소모적인 감정 낭비를 줄여야 한다. 감정이 이끄는 대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만약 감정 낭비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과연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1.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중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인적 드문 밤길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비는 내리는데 등 뒤에서 뚜벅뚜벅 따라붙는 발소리, 천둥 소리에 깜짝 놀라 바라본 쇼윈도, 번갯불이 번쩍하며 세계를 가르는 순간, 유리창에 묻지마 범죄를 태연히 재현하던 범인의 나른한 표정이 떠오를 때,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도대체 취업이 되기는 하는 걸까? 친구들은 하나 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며 노량진으로 떠나가고
아는 이 하나 없는 도서관에 섬처럼 떠 있을 때, 편의점 앞에서 갈등하며 얇은 지갑을 만지작거리는데 띵동 하고 울리는 휴대전화 벨소리. 생활비 입금했어. 돈 걱정 말고 끼니 꼭 챙겨 먹어. 라는 고향의 노모가 보낸 문자는 우리를 한층 더 불안하게 한다. 다정했던 애인의 무관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사랑의 불씨는 점점 꺼져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이틀 전에 보낸 카톡에 얼룩처럼 묻어있는 숫자 1은 좀처럼 지워질 줄 모르고 퇴근길 인파처럼 전동차 안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오는 이별 예감, 주저하다가 누른 그리운 이름, 신호음은 가는데 전화는 끝내 받지 않을 때,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입금되었던 월급은 썰물처럼 서둘러 빠져나가고 전세금 마련조차도 아득하게 느껴질 때, 나이라는 숫자와 비례해서 점점 늘어만 나는 걱정. 이러다 강제 독신주의가 되는 건 아닐까. 조기 퇴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100세 시대라는데 남은 생은 뭘 먹고 살지? 지렁이처럼 흙 파먹고 사는 재주라도 익혀야 하는 걸까? 아내의 인기척에 놀라 서둘러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까닭 모를 눈물이 눈가에 맺힐 때, 안톤 슈낙의 슈필,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한 적이 있었다. 가난했지만 낭만이 살아 숨쉬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절에 비해 삶이 더 팍팍해졌다. 물질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한층 더 커졌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알랭드 보통은 일상 속에 감춰진 현대인의 심리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일상의 철학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불안이라는 작품을 통해 욕망은 불안의 시녀라고 말한다. 그가 불안 요소로 꼽은 것은 사랑 결핍, 속물 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인데 그중 내가 가장 공감한 부분은 능력주의다. 중세 시대에는 계급주의 시대였으나 현대는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신분이 결정된다.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높은 지위를 얻지 못했을 때 느끼는 자책감 등이 우리의 삶을 불안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등장한 수저론이나 조물주 위의 건물주론도 따지고 보면 능력주의에서 오는 불안의 일종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높은 지위를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미래에 대한 불안 내지는 자책이 짙게 깔려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처지를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우물을 뛰쳐나온 개구리라 할 수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였을 때는 내가 가진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우물 밖으로 뛰쳐나온 지금은 매스미디어,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작은 것들은 한층 더 작고 초라해졌다. 물론 적게 소유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지만 인간의 욕망에 반하는 것이라서 그 또한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불안은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감정인데 한마디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근심, 걱정, 초조, 공포, 스트레스 등등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던 불안이 점점 깊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가 되면 불안장애라 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신의학에서는 공포증,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하는데 다양한 증상만큼이나 치료 방법도 많고 효과도 천차만별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 역학 조사를 보면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불안장애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이다. 미국에서는 무려 4천만 명이 불안장애를 앓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 걱정에 대한 관점 바꾸기. 불안은 여러 얼굴로 우리를 찾아온다. 그중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불안이 근심 걱정이다. 걱정은 여러 형태를 지니고 있고 대처 방안도 다양하다. 80세의 노인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핵전쟁에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파고 갓 입사한 청년이 퇴직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부터 제2의 직업을 물색하는가 하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회사로 돌아가 눈앞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야근을 자처하기도 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걱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그래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소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 자체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작가 어니 제이 젤린스키는 느리게 사는 즐거움에서 걱정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뿐이다. 즉,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불필요한 걱정인데 인생의 대부분을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마음의 평화나 기쁨도 잃은 채 살아간다는 것이다. 탈무드에서도 인간은 앞날을 미리 알 수 없는 동물이니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탓에 그나마 즐겁게 살아가는 거라며 사실 우리는 실제보다 인간이라는 동물을 과대평가하고 나 자신의 능력 또한 실제보다 과대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평가일 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평가는 아니다. 비록 인간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유독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되어서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발달해 있지만 미래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과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인공지능조차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은 지구에 생존하고 있는 동물 중 가장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애혼자로서의 능력은 젬병이다. 전두엽이 지닌 진정한 능력은 애언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피드백을 통해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바로잡은 뒤 질서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즉, 우연히 발생한 일을 필연으로 만드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라고 했다.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걱정에 대한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며 걱정은 불안만 가중시켜서 가뜩이나 짧은 인생을 더욱더 짧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무리 멋진 날개를 가졌을지라도 웅크리고 있어서는 하늘을 날 수 없다. 나비는 누의 고치를 벗어야 하고 새들은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 비상할 수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쓸데없는 걱정은 제거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 근심, 걱정에 대한 관점만 바꿔도 삶이 훨씬 즐거워진다. 인생을 즐기려면 욕망을 조절하라.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하였다. 그는 생리욕구, 안전욕구, 애정 소속 욕구, 존경욕구, 자아실현 욕구로 진행된다고 보았다. 식욕, 배설, 수면처럼 생존에 필요한 생리적인 욕구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점차 고차원적인 욕구로 발전해 나아간다는 이론이다. 인간의 욕구 또는 욕망은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감정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려는 데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불꽃과도 같아서 한번 불이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래서 허기가 사라졌음에도 과식하는가 하면 성욕을 충분히 해소했음에도 성을 탐하기도 하고 경쟁자보다 우위에 점했음에도 더 위대한 승리를 향해 목숨 거는 위험을 선택하기도 한다. 욕망을 채우는 것은 컵에 물을 채우는 것과도 같다. 제정신이라면 컵에 물이 차기 전에 멈춘다. 컵에 물을 채우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욕망이라면 넘쳐 흐르는데도 계속 물을 따르는 행위는 허황된 욕망이라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인간의 본능인 호기심을 최대한 자극해서 허황된 욕망을 부추긴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새로운 물건을 보여주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여주며 한 번뿐인 인생이니 이 모든 것을 한껏 누려보라고 속삭인다. 경쟁은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 승부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불안감도 커진다. 못 가진 자들은 열심히 일해도 끝내 갖지 못하게 될까봐 불안하고 적당히 가진 자들은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불안하고 많이 가진 자들은 누리고 있는 특혜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릴까 불안하다.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 욕망을 채우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욕망만 따르다가는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한 채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생을 마감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좋을까? 우리는 컵에다 물을 따를 때 목마름의 정도를 무의식 중에 감안한다. 갈증이 심할 때는 컵에 가득 따르고 적당히 갈증이 날 때는 반만 따르고 입안이 건조해서 살짝 축이고 싶을 때는 3분의 1만큼만 따른다. 성인이라면 자신의 인생관 내지는 가치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나의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욕망이 필요하며 그 이상의 욕망은 불필요한 허황된 욕망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무조건 다다익선을 부리짓다가는 끝모를 욕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서 아까운 인생을 탕진하게 된다. 경제학 용어 중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다. 부유한 사회에서는 소비보다 저축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이용 가능한 자원과 생산 설비를 충분히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물질적 빈곤을 느끼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의 삶 역시 비슷하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려다 보면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반면 자유 시간이 줄어든다. 또한 감각이 둔화되어서 물질에 대한 만족도나 삶에 대한 만족감도 줄어든다. 과거와 달리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킬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저축함으로써 오히려 욕망의 갈증을 느낀다. 17세기 스페인의 작가이자 현자였던 벨타사르 그라시안 이모랄레스는 욕망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일단 욕망의 소나기에 사로잡히면 몸의 기능이 쇠약하게 될 때까지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욕망을 적당히 탐할 때 인생이 즐겁다. 잔에 물이 적당히 채워졌다면 이제 그만 욕망의 주전자를 내려놓아라.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을 옥죄던 불안감도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